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몇 달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그 납북자 가족들을 이제 초청해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난 일이 있었는데 한 진보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좌파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언론에서 이 만남을 굉장히 막 비판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나서냐, 영부인이. 그런데 우리가 그 여사를 만난, 영부인을 만난 납북자를 우리 정광성 기자가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너무 고맙다는 말들이 많아서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예. 일단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지난 5월 7일이었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네. 그 파란 리본이 또 이슈가 됐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그게 리본입니까? 이제 북한 그 일본인 납북자들을 네.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달고 다니는 중요한 행사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꼭 달고 다니는 그런 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납북자 가족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납북자 우리 분들이. 그래서 와, 일본은 저렇게 납북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반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네. 거의 6.25 이후이다 보니까 이제 한 네. 70년 가까이 됐죠. 70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왔고 관심이 좀 적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네. 있었는데 네. 그 관심이 정권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없었다 예.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관심이 거의 없었죠. 없었다. 네, 거의 그렇죠. 이제 그때는 아예 무시 전략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 지난해 11월에 네. 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삼국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미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음.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빨리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따로 그 납북자들을 불러서 10명을 납북자 가족들이죠. 네. 납북자 가족들을 10명 불러서 그렇죠. 납북자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납북자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참 의미 깊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리에서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먼저 그 가족분들께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납북자들과 억류자들을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이제 귀환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지난 4월 12일 그렇죠. 예. 그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회관, 예. 기념관에서 이제 납북자랑 억류자 가족 예. 그 10명을 예.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이죠. 네. 이 만남이 있고 그 이튿날인가요? 그렇죠. 신문 사설에 김 여사가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난 것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설의 내용 일부를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그참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참 좋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관심 가져주고 이슈화가 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은 좋아하는데 네. 제3자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비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여사가 어려운 처지의 이들을 만나 위로하는 것은 탓할 바 아니나 하지만 납북자 억류자 관련 사안은 남북 실무자 회담 등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등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만큼 남북관계에 민감한 문제인데 이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나아가서 북한을 향한 강한 태도까지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고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 신문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제일 처음에 궁금하고요. 우선 아시다시피 또 기자 개인의 시각도 아니고 뭐 기자 시점도 아니고 아예 사설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칭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북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그 한겨레 신문에서 표현한 게 전쟁 시기에 그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쓴 게 아니라 북한에서 자기들이 납치를 안 해갔다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납치했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납치했다는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은 그 북한 표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북한 표현을 쓰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을 그렇죠. 비판한 거죠. 비판한 예, 거죠. 예. 예. 참 그리고 그,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북한을 향한 강한 태도까지 주문했다고 하는데 강한 태도를 주문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 힘을 모아서 예, 압박을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이제 뭔가 그 응유자들의 생사나 귀환을 이제 하루 빨리 시키겠다라는 그거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예. 한미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삼국 정상회담 했죠. 때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니까 영유된 분들이나 납부자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당신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게 그 이 비판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네네네네. 예, 최성룡 전 납북 피해자 최성룡 룡의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 연합회 회장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수십 년간 가족들을 생사도 모르는 채 딱 기다리는 그 가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줬다. 이 사설 자체가. 내용이.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신문 한겨레 신문이나 그 사장이나 그 직원들 가족들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납북이 됐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은 북한 선전 매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다라고 이제 언론이 명심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따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렇죠. 자식들을 보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자기 그렇죠.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뭐 진짜 납북이 됐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습니까? 못하죠. 그런 식으로 못하죠. 또 다른 이제 가족 박연옥 씨라고 이분은 71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바다에 조업을 하던 중에 북한에 의해서 이제 납북이 됐는데 납치가 돼서 북한에 끌려간 거죠. 근데 이제 그분 납북됐다는 건 확실한 건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확실하게 알 거죠? 그 납북자 명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고인들이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보니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납북됐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반 주부라서 정치 같은 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서 정치를 이용하면서 비판까지 하는 거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할 거면 차라리 그 사람들은 솔직히 북한에 보내고 본인들이 납북된 가족들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고 납북한 우리 가족을 좀 데려와라. 그렇죠. 교환하자. 그렇게 네. 자꾸 이렇게 우리 비판할 거면 그렇죠. 차라리 이래라. 북한을 이런 두둔하고 이제 할 거면 그러면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라서 민간인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한겨레 신문에서 비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부인이 뭐 진짜 왜 민간인인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냐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 뭐 다니냐 이런 비판하잖아요. 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박연옥 씨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은 김정숙 씨요. 그분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저 인도인 타지마할까지 관광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 근데 그런 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제 그 국민들을 그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를 갖다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두 분의 이제 어디로 소개해줬지만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얘기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잘못된 거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게 잘못된 거냐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가서 관광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용기를 타고 간 건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지마할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맞습니다. 관광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뭐 영화에 뭐 상영됐다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막 보고 뭐 눈물이 난다고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 영화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발견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광성 기자가 쓴 기사 내용, 취재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만 이분 중에 납북자 가족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그 어떤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우리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진 게 그 50년 쌓인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다. 물론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응어리가 다 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우리를 생각해줘서 그 관심을 가져주고 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럼요, 고맙죠, 진짜로.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 그렇죠. 대통령의 영부인도 찾아온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소외된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외된 계층을 돌봐주고 관심을 갖는 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이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서 그렇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또 이제 우리 기자들이 할 몫이니까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